이재명 시장을 종편이 엄청나게 띄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싹 바꿨어요. TV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TV조선은 이재명 시장 불러가지고 막 칭찬하고 막 상도 주고 막 이지랄들 했거든. 근데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며칠 전부터 그 맹폭격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드디어 이재명 네. 때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저는, 포인트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사실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TV조선의 보도, 뉴스판이라는 저녁 종합 뉴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신들이 검증 보도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재명을 이제 하겠다 이러면서 돌변을 한 거예요. 돌변. 근데 그 돌변의 이유를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네. 네, 보세요. 드디어 시작된 이재명 까기. 2년 전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TV조선 오늘부터 여야의 주요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검증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셋째 형인 이재선 씨와 갈등의 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형 이재선 씨 측이 주장하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1990년대 이재명, 이재선 씨 형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했지만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형수는 남편 재선 씨가 2012년 2월 성남시 민원 게시판에 민원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이 시장이 형의 악감정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은 시민단체 활동 시 의견 충돌과 형 이재선 씨 민원글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악감정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선 씨가 동생 이재명 시장의 직권을 내세워 인사청탁을 하는가 하면 어머니를 위협해 접근 금지 명령서를 받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죠. 과연 몰랐을까요? 2012년 8월엔 분당 차병원이 분당 보건소에 이재선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두 진단서 모두 이 시장이 관할하는 분당 보건소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재선 부부 측은 이재명 시장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이재선 씨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건소에 진단 요청을 했었다며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 부인의 발언도 정신질환 진단을 강제 입원으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계 가족이 아니어서 입원 치료를 요청할 자격이 없는 이 시장이 형에 대한 정신질환 감정을 왜 받아낸 건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TV조선은 이재명 시장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 진단서를 만들었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재선 씨를 입원시킨 건 그 부인과 딸이었습니다. TV조선은 이것도 몰랐을까요? 이번엔 5년 전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의원과 철거민 등에게 막말과 욕설을 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반은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하기를 하면 불룩시켜게 하면서 뭘 하는 거야? 다음에 법정에서 보도록 해. 판교에 살던 판자촌이 열린 철거민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를 하다 물리적 충돌로 번진 겁니다.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성남시의회 의원에게도 이 시장의 막말은 이어집니다. 이재명 시장, 품격을 주시고 단독권을 갖추세요. 어떻게 지금 이정수는 당장 말이야. 양말 술술 조용하란 말이야. 시장은 지난 12월 말 SNS를 통해 철거민들이 불법적 보상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철거민 폭행 논란에 대해선 뿌리치려는 방어 동작이었다면서 오히려 철거민들이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이 보여준 철거민과 이재명 시장의 몸싸움 영상은 이미 법원이 조작된 영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유포하면 1회당 10만 원 벌금을 내야 하죠. 이 사안에 대해 양측은 이미 합의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TV조선, 이것을 몰랐을까요? 한편
TV조선의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의 이중 잣대도 심각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3만 달러 수수 의혹을 놓고 대리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검증과 흑색 선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는 저는 뭐 저거는 검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건 동영상도 있고 비록 그것을 이제 본인이 조작됐다고 아니 조작은 아니지만 편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보수다. 내가 진정한 보수다. 예. 근데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사실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보수라고 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가족과의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게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뭐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거는 왜 1번 타자가 이재명이냐는 거예요. 원래 이재명 시장을 갑자기 끌어와가지고 막 칭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예. 그와 동시에 게시판이고 뭐고 간에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려는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예.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 양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추기는 그런 그렇죠. 보도를 했죠. 원래 이게 오랫동안 갈라치기 해먹던 수법이란 말이야. 근데 진보 진영 파이가 너무 커진 거예요. 맞아요.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둘이 피 터지게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 계속 피를 질질 흘려야 되는데 종편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이 보수 진영의 지지자도 끌어안고 끌어당기고 그 과정에서 진보 진영 전체 파이가 너무 커진 거예요. 합쳐보니까 이게 너무 커지니까 자기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잘할 수 있는 그 파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작건 말건 할 텐데, 그죠? 그래서 이재명이 가져간 보수의 파일을 좀 떼내고 그리고 황교안이라고 하는 보수 파일을 붙일 대상도 좀 나타났고 이제 반기문도 나타나잖아요. 황교안 좀 나눠뒀다가 반기문 다 통합시키면 되잖아. 일단 근데 이게 대세로 기울어서 진보 파이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요걸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 1번 타자가 된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죠. 이 검증이라고 하면 순서대로 당연히 문재인부터 하고 문재인은 오래 묵은 재수생이라서 그럼 그다음부터 하려면 그러면 반기문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3번 타자부터 하냐고 검증이라며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일단 사실 요즘 황교안을 굉장히 띄우고 있어요. 황교안 그 대행을 뭐 관상이 좋다, 목소리가 끝내준다 이런 저는 이거를 방심위에다 뭘로 지금 내고 있냐면은 비과학적인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내고 있는데 이게 딱 맞물리는 거 이재명이 가져간 보수 혹은 그 관심을 싹 뺏어가지고 황교안한테 주려고 하는. 예, 맞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 다시 반기문이 가져가면 되니까 자기들끼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자기들이 그려놨던 그 갈라치기 프레임에 푹 빠져서 계속 싸우고 이지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파이면 커지고 그러니까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논평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납품하는 거라고 오더를 받아가지고 아니 일주일 전에도 그렇게 칭찬하다가 지금 나왔던 내용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몇 년 전 거라 싹 바꾸잖아요. 이 사람이 논평도 아니에요. 이거는 방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방송이 아니야. 이재명 시장이 다 소송 걸고 그랬었죠. 문 닫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시장이 이거는 이제 첫날이었고 다음 날도 또 이제 이재명 시장이 비판을 하니까 이제 언론 비판한다라고 하고 김부선 씨와의 뭐 대화 이런 것도 또 하나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반기문 검증으로 가는 시선을 이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여기 재밌는 거 많다, 니네. 이거부터 봐. 하는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표 전에 그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마타도란 식으로 언론에서 그때 막 대응했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그것들이 다 사실인 것 대부분의 거짓말과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검증 보도를 못한 건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구분돼야 되는데 지금 나온 이 방송은 사실 검증이 다 끝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가 새로운 게 나온 것처럼 설레발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띄워둔 후보를 갑자기 조져야 되겠어? 결정을 하면
그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남탓스럽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언론인인데 혹은 평론가들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런다는 거지. 전사적으로 달라붙는다는 거죠. 맞아요. 앞면 싹 바꾸고. 네. 그래서 내가 언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반기문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면은 다 네거티브고 마타도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검증이라고 계속 검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가증스럽죠.